지난주에 했던 정책이 불편합니까? 오늘 투자가 불편합니까? 다 불편하죠. 투자가 더 불편할 겁니다. 많이 반복하세요. 반복하면 좋아질 겁니다. 투자론이 내용이 어렵다를 떠나서 여기는 응용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응용을 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많이 불편한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이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목적 확인하세요. 목적을 알게 되면 여기서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가 결정납니다. 결론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위험이라는 개념하고 안정된 수익이라는 개념하고 이 두 가지를 다루셔야 됩니다. Y축을 종축을 위험으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위험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분산 이런 말입니다. 구성 항목의 수입니다. 분산 투자 대상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개 기업의 집중 투자, 두 개 기업의 분산 투자, 10개 기업의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험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구간의 위험하고 2번 구간의 위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구간의 위험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한 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던 10개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던 위험은 어떻죠? 전혀 감소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계적 위험 이렇게 표현해요. 체계적 위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피할 수 없다. 무엇을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자 결론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체계적 위험도 감소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회피 불가능. 자, 근데 1번 구간의 위험을 볼까요? 1번 구간의 위험을 보면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위험은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의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말합니다. 자, 9번에 봅시다. 위험에는 어떤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 하나는 피할 수 있다. 그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소한 그거는 제일 유치한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많이 출제했는지 기억하세요. 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할 수 있다. 왜?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 갑니다. 갑돌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100% 우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얼돌이는 자신의 여유 자금을 노란 우산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또 일부는 파란 우산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또 일부는 빨간 우산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갑과 을을 비교하세요. 어떤 차이점이죠? 어떤 사람의 투자 방향이 합리적일까요?
질문을 바꿀까요? 누가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예, 둘 다 집중 투자입니다. 둘 다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분산 투자는 말 그대로 나누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병은 자기의 투자 자금의 60%는 우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40%는 양산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이때 우리는 병의 투자를 분산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산 투자가 어떤 건지를 잘 봐요. 자, 이 사례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이게 분산 투자의 멋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얼똘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해서 기억해야 답을 찾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의 여름 장마 기간이 너무너무 길었답니다. 갑은 어떻게 됩니까? 대박입니다. 얼은요? 대박이죠. 병은요? 중박이죠. 먼 쪽박. 이쪽은 괜찮은데. 자, 그의 여름 가뭄이 너무너무 길었대요. 갑하고 얼은요? 쪽박. 병은요? 중박입니다. 그럼 결론은 분산 투자를 하자는 얘기는 수익을 많이 얻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안전한 수익이에요. 안전한 수익. 자, 갑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전한 수익. 그럼 안전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험을 피해야 된다고요.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피해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분산 투자의 목적이라고요. 자, 사례를 다시 기억해요. 이 사례를 잘 기억해요. 자, 다시 갑시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그죠? 왜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이 사례를 보세요. 얼똘이는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얼똘이는 그의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그죠? 근데 가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요, 완전 쪽박이에요. 피할 길이 없다고요. 위험을 못 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병은 위험을 적절히 피하고 있네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수익을 많이, 다른 쪽에서는 수익이 없겠죠. 그럼 적절하게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병은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으로 확 가버렸는데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자, 다시. 왜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서 그래요. 그의 여름 가뭄이 아주 길었습니다. 위험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 가뭄이 길었다니까요. 위험입니까? 오케이. 위험입니까? 오케이. 위험입니까? 아니죠. 이쪽은 호재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병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그랬죠. 왜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위험이라는 것이 가뭄이 심하다 또는 장마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여름 비가 많이 왔다면 얘는 위험이 아닌 거죠. 얘는 호재인 거죠. 이쪽은 위험인 거죠. 한쪽의 위험이 다른 쪽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의 위험이 다른 쪽은 호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고. 이거는 왜 피할 수 없을까요?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시장 전체가.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자, 지금 시장 상황에 인플레가 심합니다. 그러면 우산 만드는 기업과 양산 만드는 기업, 어떤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장 전체가 모든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자율이 변했다. 그럼 누가 피해가는 거죠?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고요. 자, 지금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그럼 대출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위험을 피해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위험이지 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경기 변동, 상태가 안 좋다고요. 자, 이런 것들 입력하셔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력합시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왜? 시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산 만드는 기업이든 양산 만드는 기업이든 공이 다 가지고 있는 위험이니까 분산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피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드세요. 그러면 입력.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고요. 왜?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라고요. 개별 자산만이. 특정한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적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비체계적 위험. 목적을 다시 앞서 사례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위험이라는 걸 좀 봅시다. 그림. 포트폴리오 위험과 구성 항목의 수입니다. 분산 투자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그림은 저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걸 다시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구간은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그 위험이 0이 된다고요. 이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 비체계적 위험.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왜?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니까.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호 관련이 없다고요. 상호 관련이 없다고요. 비가 많이 왔다. 관련이 없다고요. 비가 많이 왔다. 한쪽은 호재, 한쪽은 악재. 그죠? 관련이 없어요. 비가 많이 왔다. 전부 다 호재. 관련이 있죠. 오케이. 상호 배타적 위험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쪽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다른 쪽은 호재가 된다고요. 자, 다 동의어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빨간색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한다고? 피할 수 없다. 이걸 뭐라 부르죠? 체계적 위험. 얘를 기억하세요. 글자가 지금 작아져서 보입니까? 이 그림 안에 전체를 지금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데만 4시간 걸렸습니다. 아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안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한 2페이지, 3페이지로 나눠주면 의미가 없어요. 한눈에 싹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뭔지가 좀 감을 잡기가 힘드니까. 요새는 매일매일 다니면서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페이지 안에 그림을 다 집어넣지?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그림들을 자꾸 지금 그림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PPT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PPT 강의로 업종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아마 1년 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유튜브가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요새 매일 다니면서 그거 보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는 부산 갔다 왔다는 KTX 안에서는 그거 봅니다. 유튜브에서 PPT 만드는 방법에서 많은 선생들이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맨날 그거 보고 거기서 하나씩 찾았었습니다. 앞에 그림도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 겁니다. 자, 저 둘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총위험. 기억해야 돼요. 총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위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하나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하나는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은, 앞으로 여러분 앞에 닥쳐올 위험은
총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총위험이다. 총위험이다. 그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책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수익으로 보상받는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보상해 준다고. 자, 다시 개념 파악 빨리 해요. 자, 투자자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위험을 모두 다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책임져야 되는 위험은 어떤 위험? 총위험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투자자 스스로가 피해갈 수 있다고요. 이는 투자자의 책임. 투자자가 알아서 피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 말이 피하지 어렵다니까요.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게 어렵다고요. 자,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면 수익은 업된다, 다운된다?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불안정한 수익. 수익이 불안정하다고요. 1억 받을 때도 있고 100만 원 받을 때도 있고 5천만 원 받을 때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자, 그다음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 수익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산 투자는. 헷갈리면 다시 앞으로. 자, 세 사람 다시 비교합니다. 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갑이거나 을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한 방이라고. 갑이나 을이 병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죠. 대신 어떤 문제? 완전 쪽박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큰 수익이 아니고 낮은 수익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산 투자.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높은 수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된 수익을. 많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해가야 된다. 응? 비체계적 위험은 피해가야 된다. (5초간) 휴전. 자, 다시 갑니다. 그림 잘 보고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에 투자를 하든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면 총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어떤 위험을 책임져야 된다? 총위험.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피해갈 수 있다. 어떤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건 투자자의 책임. 그럼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가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수익으로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앞서 이런 문제 풀었었죠. 수익과 위험은 비례다, 반비례다? 비례다.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치고 출제하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수익도 커지고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수익도 같이 포기하라. 이게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위험은 어떤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가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기업이 수익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체계적 위험이 적으면 그럼 기업도 당연히 수익은 적게 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 문제가 나오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면 안정된 수익, 회피하지 못하면 불안정한 수익. 뭔가 점점 들으면 선명해짐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자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듣는 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은 짧아야 돼요. 필요한 단어만 탁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꽂혀요. 그게 직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자꾸 표정이 안 좋아서 말을 많이 하니까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자,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제 위험을 물어봐요. 근데 위험은 두 가지였다, 그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종류를 기억하시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념을 봐두는 거고요. 자, 5초 보세요. 둘을 합쳐서 총위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총위험은 이렇게 구한다고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거다. 자, 그래서 위험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랬는데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병의 투자를 보세요.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를 보세요. 병은 2개 기업에 투자했지만 을은 3개 기업입니다. 더 많은 대상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가 되느냐?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노란 우산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파란 우산도 마찬가지, 빨간 우산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 기업이 수익이 적어지는 상황이라면 나머지도 다 수익이 적어진다고요.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라 부른다고요? 집중 투자가 되는 거예요. 몰빵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이제 전문가답게 뭐라 부른다고요? 집중 투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고객이 왔는데 또 거기다가 또 몰빵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집중 투자. 그러니까 병은 뭘 한다고요? 분산 투자. 왜 병은 분산 투자죠? 방금 말했는데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자산. 시작. 그럼 분산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거죠. 이런 게 전형적인 분산 투자인 거죠. 전형적인 투자. 물론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분산 투자 가능하죠. 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고 상가고 토지고 이것도 분산 투자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부산에 있는 아파트,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특히나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왜? 부동산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개별성은 부동산의 성질을 어떻게 만듭니까?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분산 투자하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분포 양상을 좀 살펴봅시다. 분포 양상.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지표는 2가지입니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과 공분산이 있는데 공분산은 뭐 시험에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 값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상관계수, 상호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 이게 상관계수.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여기서 마이너스는 작고 플러스는 크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이런 뜻이고요. 뭐가 반대 방향이라고요? 수익이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플러스는요. 같은 방향. 자, 앞에 기업을 비교하세요. 얼토리를 먼저 볼까요? 얼토리는 상관계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플러스 1쪽으로 갈 거예요. 자, 병토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1쪽으로 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한쪽은 같고 다르기 때문에. 자, 계속 보세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상관계수를 가끔 접합니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인지 검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친자 확인? 가끔 하십니까?
자, TV 드라마 나올 때 진짜 확인합니다. 그 숫자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응?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0.99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0.9. 자, 이 숫자가 이거예요. 상관계수의 제 이름이. 그러면 0.999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방향. 무슨 뜻일까요? 너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친자 확인에서 0.5476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렇게 안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겠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뜻인데. 쟤는 내 거 아니라는 뜻인데 지금.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플러스 쪽이 좋죠. 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자는 겁니까?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어떻게 된다? 비체계적 위험이 0. 자, 다시. 상관계수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1이라면 무엇이? 비체계적 위험이 0. 그럼 그 순간 체계적 위험은요? 변화 없다. 어떤 경우도 체계적 위험은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위험은 변하지 않는다. 자, 다시 갑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이렇다고요. 이때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0이다. 그러면 플러스 1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 집중 투자인 거죠. 맞나요? 플러스 1이라는 말은 완전 집중 투자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갑이거나 어린 경우를 얘기하죠. 그죠? 그게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산 효과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봐요.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정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방금 예를 들은 것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자, 친자 확인을 해본 결과 0.999가 나왔습니다. 쟤는 상관관계가 정의 상관관계입니까? 부의 상관관계입니까? 정의 상관관계죠. 자, 정의 상관관계라는 말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유사하다, 같다 이런 뜻이라고요. 반면에 부의 상관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근데 우리는 지금 분산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상관계수가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의 상관관계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결과 빨간색 읽어볼게요. 시작. 잘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1일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차이는 존재하겠죠. 0.9와 마이너스 1은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는 있다. 자, 여기까지만 다시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일단 포트폴리오의 한 단락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딱 생각해요. 목적을 생각하시면 무엇을 학습해야 될 건지가 딱 나와요.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회피하여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위험의 개념. 두 번째는 안정된 수익.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하나는 체계적 위험,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 근데 어느 것은 피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목적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위험을 피한다고 했으니까 체계적 위험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하여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는 것. 이게 분산 투자. 그러면 위험에서는 피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해야 되는데 체계적 위험에서는 종류를 기억해 두시고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안정된 수익.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대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투자 자산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자산들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분포 양상이 같은지 다른지 그러면 알아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 상관계수. 그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전제가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론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근데 그 결과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 시점이 이 상태라고. 근데 이제 플러스 1이 되면 전혀 위험을 줄일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상태는 완전한 집중 투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1만 아니라고 한다면 분산 효과는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다른 자산에 투자하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채자는 읽지 말고요. 제목 읽어보세요. 수익과 위험의 상쇄관계. 자, 이 단어 잘 봐요. 일반적인 의미는 상쇄라는 말은 제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시킨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데나 상쇄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비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단 여기서만 비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제목 다시 갑니다. 시작. 수익과 위험의 상쇄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관계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방금 앞서 했었죠?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자, 기억합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보는 척 하지 말고 오세요, 빨리.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라고요? 기대값하고 평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분산하고 표준 편차. 자, 결과 거기서 요 단어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그림 보세요. 자,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설정합시다. A점과 B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점에 투자하는 이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자산에. A점하고 C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A점에 투자하는 이유. 수익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작은 자산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른다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다시 A와 B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A. 이유는 수도.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A와 C 어디에 투자한다? A. 이유는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자, 결과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A점. 이때 A점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쉬었다 합시다. 우리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이 보여서 안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나가면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나갔다 오세요. 안에 계시지 마세요.